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써볼게요, 쭉. 34페이지. 자, 우리 서양의 고대하면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이렇게 하죠, 보통? 자, 그리스 문화 우리 봤고 헬레니즘 시대 문화 특징. 개인주의적이다. 그런 거. 세계 시민주의. 헬레니즘 시대 때 전쟁이 많았죠. 알렉산드로스 대왕 동방원정 이후부터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 나면 사람 잘 죽죠. 많이 죽죠, 그쵸? 네, 질병, 가난, 전쟁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데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그리스 시대 뭐 스파르타, 아테네, 뭐 테베 이런 폴리스들이 자기들을 더 이상 이제 공동체로서 묶어주거나 지켜주질 못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개인의 행복과 평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무슨 주의 경향이 대두했다? 개인주의 경향이 대두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폴리스가 해체됐다 그랬죠? 이제 과거에는 그 발칸반도에 있는 산 너머 그 산마다 있는 그 조그만 폴리스 구성원이 아니라 알렉산드로스가 막 동방으로 원정하면서 그리스 사람들을 동방으로 이주시키기도 하고 결혼시키기도 하고 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리스인들과 야만인들로 세상 사람들을 구분했는데 이제는 그 알렉산드로스의 그 넓은 제국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의 세계의 시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세계 시민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난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 자, 요 시기 철학. 스토아 파파가 있었죠. 이 스토아가 뭐라 그랬어요? 그 그리스 건축물 보면은 기둥 있죠, 기둥. 그죠? 이 스토아가 기둥을 뜻한다 그랬죠? 이 기둥 그리스 그 건축물에 있는 그 기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은 그 학자들이 많았다 그래가지고 스토아 학파. 예. 제논이라는 사람이 창시자인데 이 제논이라는 사람이 그 기둥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강연했다고 해서 무슨 학파라고요? 스토아 학파. 자, 그리고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창시한 에피쿠로스 학파, 두 학파가 있었죠. 자, 요 헬레니즘 시대 그 철학자들의 제일 큰 관심.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랬죠? 자, 스토아 학파에서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봤어요? 사람은 먹고 싶고, 또 예쁜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 보면은 안고 싶고, 자, 이런 욕구들이 있죠? 자, 이런 욕구를 정념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런 정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그 정념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금욕이라고 부르죠? 자, 자기 욕구들을 이제 절제했을 때 참다운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 봐봐. 너희 공부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공부는 굉장히 이성적인 행동이죠. 그죠? 책을 읽고 이해하고 거기 있는 내용들 암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잖아요. 그죠? 근데 맛있는 치킨이 배달 왔어요. 자, 치킨을 두 마리를 다 먹었어요. 혼자. 자, 그럼 어떨까요? 그죠? 식욕은 막 원 없이 충족이 되겠지만 배가 어떻게 돼요? 배 터지게 먹은 거죠. 두 마리 모자라요? 혼자서? 그래서 반마리도 저도 선생님들 한 세 조각 먹으면 배부른데, 자, 그거를 두 마리를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공부하려면 공부가 잘 돼요? 졸리고 안 되죠, 공부가. 그죠? 자, 그래. 그럼 이성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수학화에서는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네, 이런 욕구들을 절제해야 된다고 봤다고. 안 먹으면 죽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욕구를 절제하고, 자, 절제했을 때 오는 그런 어떤 이성적인 사고력, 자, 이런 것들로 사고하는 거,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봤던 게 스토아파예요. 자, 아는 낫이라 그랬죠? 정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테이야. 에피쿠로스 학파는
정신적인 쾌락을 강조했어. 육체적 쾌락이 아니죠. 정신적 쾌락이라고 하는 거는 예, 물질적인 것들, 뭐 먹는 거, 그리고 성욕 같은 것들을 최소한으로 추구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정신적 쾌락이라고 하고, 정신적 쾌락이라 그래서 뭘 막 깊이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것들을 조금 줄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소극적 쾌락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자, 이렇게 되면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타락시아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자, 문학에 있어서는 뭐 헬레니즘 시대 때는 알렉산드로스가 이집트에 건설하는 게 뭐죠? 알렉산? 야, 적으면서 봐. 알렉산드리아에다 뭐 만들었어요? 도서관 건설했죠? 여기서 누가 공부했을 거라고 추측된다고요? 클, 클레오파트라. 그죠? 자, 건축, 미술에 있어서는 야, 건축, 헬레니즘 시대 건축, 조각, 밀로의 비너스가 있었죠. 자, 그리고 라오콘 군상, 라오콘. 자, 밀로의 비너스는 비너스의 몸을, 여신 비너스의 몸을 가렸어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냈어요? 자, 여자 가슴이랑 이런 부분 다 드러냈죠? 자, 그리고 라오코는 트로이의 그 신관이죠? 자, 당시 그 트로이 목마가 그 트릭이라는 거, 트로이 목마가 함정이라는 거를 알아채고 이거를 말하려고 했다가 포세이돈의 저주를 받아서 아들과 함께 바다물병에 감겨가지고 막 죽잖아요. 그 라오콘이 죽어가는 모습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조각해 놓은 조각상이 라오콘 군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라오콘이라든지 비너스, 자, 여자가 좀 부끄러워야 될 이 가슴이라든지 남자의 성기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노출돼서 조각됐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격으로 표현했을 때는 야한 것들, 관능적이라고 했죠? 야한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관능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헬레니즘 시대의 우리 자연과학 하면은 먼저 유클리드, 이 사람 삼각형, 사각형, 뭐 넓이 구하고 뭐 이런 것들 기하에 대한 정립을 한 사람이죠. 유클리드, 기하. 네. 자, 그리고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물이 막 넘치는 거예요. 아르, 아르, 네.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죠. 물리학. 또 아리스타르코스라는 사람이 월식 일식을 보고서 저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가설로서 가장 먼저 제시했어요. 네. 태양 중심설. 이게 훗날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체계화된 뭐의 기원이 되기도 한다? 지. 네. 하지만 아리스타르코스의 이 이야기는 주류로 받아들여지지는 못해요. 당시 사람들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네. 하지만 가장 먼저 대담한 가설을 얘기했던 아리스타르코스. 자,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 때는 그대로 그리스에 영향받아가지고 여전히 뭐를 믿었을까요? 그리스 신들을 믿었겠죠? 여전히 다신교 사회. 화살표만 그어두시면 되겠고요. 자, 로마 문화. 로마 문화는 이거라 그랬죠? 로마 사람들은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중요시해요. 로마 문화의 특징, 어떻다? 실용적이다. 네. 자, 그 실용적인 것들의 대표적인 거. 큰 제국을 다스리기 위한 귀에 달면 귀걸이, 코에 달면 코걸이식으로 여기선 이렇게 저기선 저렇게 되면 제국 다스리기가 어렵겠죠. 그쵸.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강력한 뭐가 필요할까요? 법이 필요하죠. 자, 로마는 법의 제국이에요. 법의. 그래서 이 로마가 그 넓은 지역들, 여러 지역들을 정복해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속주를 설치하죠. 총독을 파견하고.
이 속주들을 다스릴 때 그 로마를 관통하는 하나의 법을 만들어서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서양의 중세 시대가 시작되죠. 선생님 봐봐. 중세 시대 때 로마법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 원래는 이제 따로 학자들은 아니었고 그 중세 시대 서양의 대세가 된 종교가 뭐예요? 어떤 종교예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 크리스티고 기독교죠. 그 기독교를 열심히 믿는 수도승들, 그 수도승들이 처음에는 수도원에서 로마법에 대해서 막 공부도 하고 이렇게 로마법들을 보존하다가 자, 이것들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모여가지고 이제 길드라는 걸 만들어요. 네. 자, 그리고 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법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들을 체계화시키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모였던 공간을 대학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유니버시티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대답 안 해? 유니버시티 안 들어봤어? 대학을 안 들어봤다고? 대학 안 갈 거야? 자, 아무튼 그 중세에 대학의 기원이 되기도 한다. 네. 그리고 건축에 또 로마라 그랬죠?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은 효과적인 건축물들이 있어야 되죠. 로마 하면은 문화의 특징, 실용적인 거고, 그 실용적인 분야 두 가지 뭐라고요? 뭐랑 뭐? 법률과 건축이에요. 로마 사람들, 귀족들은 이 금욕을 강조하는 스토아파의 영향을 받긴 받아요. 하지만 로마 사람들은 이게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철학은 크게 발달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로마는. 안 했다 그랬죠. 로마 사람들은 현실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그랬어요. 머릿속에서 그냥 뭐 이렇게 사람 머리 두뇌로 생각하고 하는 철학 이런 것들에는 조금 관심이 적었어요. 네. 자, 로마 문학 한 명만 좀 기억하세요. 옥타비아누스 명령으로 이 사람 베르 베르길리우스가 로마의 건국을 찬양한 서사시를 만들죠. 이게 뭐예요? 아이네이스죠. 아이네이아스라는 로마 건국의 영웅의 이야기를 노래한 아이네이스. 자, 이거는 사실 뭘 베낀 거라 그랬죠? 호메로스의 호메로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가져다 베낀 거라 그랬죠? 기억나요? 이 아이네이아스가 트로이의 왕족이었잖아요. 근데 불타는 트로이를 자 빠져나와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뭐 이집트도 카르타고도 갔다가 카르타고에서 디도를 버리고 자 바다 건너가지고 로마로 오는 얘기들을 쓴 거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온 자기 로마로 돌아가는 얘기를. 그게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오디세이아 이야기랑 거의 똑같다 그랬죠? 로마 사람들은 실용적인 거 좋아한다 그랬죠? 현실에 도움되면은 베끼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게 로마예요. 자, 로마의 역사책 뭐 많죠. 또 하나 더 쓰면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 사람 플라톤 연구한 사람이었죠. 자, 로마 사람들한테 그리스 가서 철학 공부하는 거는 지금 한국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이 하버드 가가지고 역사 배우거나 철학 배우는 거랑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는 군사적으로는 로마한테 정복당했지만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여러 면에서는 로마보다 당시에 우월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그래서 로마가 그 그리스 것들을 그대로 다 베끼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라고 안 하고 우리 무슨 신화라 그래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죠. 당시 키케로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플라톤을 열심히 연구했는데 아들 그리스에 유학 보냈더니 키케로 아들이 뭐에 빠졌다 그랬어요? 이데아 말고 현실을 강조하는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빠졌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아들 키케로가 자기 아들한테 야 플라톤 공부해 그런 얘기들을 편지로 적어 보냈죠. 이 책이 키케로의 뭐예요? 의무론이죠. 저번 시간에 다 한 얘기인데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자 그리고 우리 저 로마의 역사를 142권으로 정리한 리비우스의
로마사, 로마의 여러 영웅들이 있는데 그리스의 영웅들과 성격이 비슷한 영웅. 애국자는 애국자끼리, 매국노들은 매국노들끼리 묶어가지고 자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그리스와 로마의 영웅들을 비교해서 써놓은 플루타르쿠스의 영웅전. 그렇죠.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의 프랑스 예전에 뭐라고 불렸어요? 그죠? 이거 누가 원정했어요? 카이사르죠?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에 비하면 군사적인 전공이 없었던 카이사르가 갈리아 지역으로 쳐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 있던 켈트족들을 7년 동안에 정벌하죠. 자, 카이사르의 7년간의 켈트족 정벌기, 갈리아 원정기. 음. 자, 그리고 타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자신감 있게 자, 로마의 세계 군단을 보내가지고 라인강 동쪽에 살고 있는, 다뉴브강 북쪽에 살고 있는 누굴 공격했죠? 게르만족을 공격했죠. 공격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그죠. 아르미니우스라는 그 게르만족 대장이 이 숲으로, 거기 독일이 숲이 많단 말이에요. 그 북쪽이. 이 숲으로 로마 군단을 유인해가지고 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옥타비아누스가 자랑하는 세계 군단이 바루스라는 그 좀 무능한 장군에 의해서 다 전멸당했단 말이에요. 타키투스가 게르만족의 이야기를 기록한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 여기 적힌 책들은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어, 다 죽었어요, 다. 게르만족들이 다 전멸을 시켰어요. 다 죽였다고. 전멸을 시켰다고. 어? 전멸을 당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건축. 로마 하면 건축이죠? 네. 여러 건축물들이 있는데, 먼저 로마는 도시가 발달했죠.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밀집돼 있었는데, 자, 강에서 그 도시로 물을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물이 흐르는 다리. 무슨 다리? 수도교. 네. 자, 선생님 봐봐. 먼 곳에 있는 강에서 여기 도시까지 물을 흐르게 하려면 아무튼 경사가 강 쪽보다 도시가 낮아져야 되죠. 그죠? 만약에 도시가 경사가 높으면 물이 안 흘러갈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먼 곳에서 16km 떨어진 그 먼 곳에 있는 강물을 도시로 끌어오려면 경사가 급해야 될까요? 아니면 완만해야 될까요? 완만해야 되겠죠? 경사가 급해버리면은 이 다리가, 그러니까 물이 이쪽으로 오기도 전에 땅에 꽂혀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로마인들은 이집트 지역에서 나일강 범람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그 나일강 어디까지 범람하는지 측량하고 이런 거 수학이 많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이집트인들의 수학 기술 이런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그 강물에 있는 물을 로마로 옮겨오게끔 하는 그 수도교를 굉장히 완만한 경사로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현대 수학 기술로도 사실 쉽지가 않은 건설인데 아주 미세한 경사. 자, 경사가 0.06%. 자,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거의 평지라고 느낄 정도로 거의 굉장히 그 완만한 경사로 이제 다리를 건설해서 물을 로마로 옮기게 했다. 자, 그리고 로마 하면은 또 그 길을 내는 거로 유명했다 그랬죠? 자, 당시 집정관이었던 아피우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피아 가도. 길이죠, 길. 로마 전 제국 지역을 무려 8만 킬로나 달하는 도로들을 다 건설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탈리아 여행 가보면은 그 로마 시대 건설한 길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 신들을 모셔놓은 판테온이라는 신전이 있었죠? 이 판이 모든이란 뜻이죠. 올. 이 테온은 신이니까 이거 굳이 해석을 하자면 만신전이에요. 만신전. 이 만신전을 건설한 사람은 옥타비아누스의 오른팔이면서 친구
그리고 악티움의 전에서 안토니우스를 격파했던 나중에 미술학원 가면은 그 석고상 많이 발생하죠? 아그리파. 누구라고요? 아그리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나눠져 있던 로마를 다시 재통일하죠. 이때 서방 정제였던 막센티우스를 밀비우스 다리에서 이겼다 그랬죠. 그 다리 나사 빼가지고, 나사 잘못 빼가지고 밀비우스가 빠져 죽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그 막센티우스를 이긴 다음에 로마에다가 이긴 사람은 개선한다 그러죠. 개선문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베스파시아누스 콜로세움을 만들죠. 이 콜로세움은 어떻게 만든 경기장이죠? 둥글게 만든 원형 경기장이죠. 자, 그리고 이 로마 건축을 상징하는 거, 로마 건축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뭐죠, 이거? 아치죠, 아치? 이 아치 가운데 박아놓는 가장 무게를 많이 받는 중심도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키스톤이라고 한다 그랬죠? 기억나요? 키스톤. 자, 로마의 자연과학 프톨레 마이오스. 자, 이 사람은 앞으로 서양 사람들 1000년 동안 이게 진짜라고 믿었던 천동설을 얘기하죠. 이 천동설은 자, 태양이 지구 중심을 돈다는 얘기였죠. 그죠? 그죠? 지구가 중심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1000년 동안 중세 서양 사람들은 다 이게 맞다고 믿었답니다. 자, 법 보세요, 법. 네, 앞으로, 뒤로 넘어가세요. 35페이지 법. 자, 로마 하면 법률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 로마 평민들이 전쟁에 참여하긴 하는데, 전쟁에 참여한 것만큼의 어떤 보상이나 정치적인 참여를 못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평민들이 자기들 권리를 막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귀족들이 자꾸 들어주겠다 해놓고 말을 바꿔요. 그래서 말 못 바꾸게 하려고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기록을 하기 시작했죠. 귀족들이랑 약속한 거를. 12개의 청동판에다가 귀족들이랑 약속한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고요. 자, 이게 무슨 법이에요? 12표법이죠. 우리 12표법 하면 떠올려야 되는 거. 호민관 설치, 평민의 설치, 12표법 제정, 리키니우스법 제정. 맞아요. 호르텐시우스법 제정. 네. 평민의 결의가 이제 원로원의 동의 없이도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법. 당시 호민관이었던 호르텐시우스 이름을 따가지고 그런 것들도 만들어지는 거 기억나죠? 요거 하면 떠올려야 되는 거 또 뭐 있었어요? 평민권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장 올라간 거죠? 자, 그러면서 로마가 점점 이탈리아 반도 통일하고 커지잖아요. 이 법이 로마 시민 내부에 전부 다 적용이 되게 돼요. 시민법. 자, 그러다가 로마가 점점 더 커지면서 이제 제국, 뭐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으로 이제 건설이 되는데 만민법으로 로마법이 확장이 된다. 자, 그리고 이 만민법으로 확장된 거를 이제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법전으로 딱 만들어 놓은 사람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예요. 이 사람은 동로마 제국의 황제예요. 로마가 동서로마로 나뉜 다음에 서로마는 어떻게 됐다 그랬죠? 금방? 예, 게르만족 침략받아서 망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한동안 그 이탈리아 반도랑 프랑스나 스페인, 서로마가 차지하고 있던 땅이 게르만족 손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발칸 반도, 뭐, 그리고 저 이집트라든지 저 시리아라든지 이 중동 지역 동로마 제국이 한동안 그 게르만족에게 밀려가지고 좀 쪼그라져 있다가 6세기 중반에 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군사들을 잘 이제 키워가지고 이탈리아 반도라든지 서로마 지역을 다시 회복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그 로마 제국을 전성기만큼은 아니지만 지중해를 차지할 만큼 또 큰 나라로 만들어 놓고 당시 로마에 전해져 내려오는 법들을 기록해가지고 정리해 놨어요.
자, 이게 오늘날 서양 어떤 기본법의 효시가 되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전, 법전, 혹은 뭐라고 부른다? 로마법 대전이라고 불려요. 이건 중요해요. 자, 아까 선생님이 그 중세 수도원에서 수도승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그들이 모여가지고 대학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그랬죠. 기억나요? 자, 이 대학에서 제일 먼저 가르쳤던 학문, 뭘까요? 옥스포드 대학 이런 대학 들어봤어요? 이런 대학에서 제일 먼저 가르쳤던 학문, 12세기에 만들어졌거든요. 중세시대 때는 모든 게 다 이제 예수님, 하나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치, 종교학을 한 글자로 뭐라고 하죠? 신학이라고 하죠, 신학. 그죠? 예. 자, 대학에서 제일 먼저 개설된 과목이 뭐라고요? 신학이에요, 신학. 그 다음에 뭘까요? 로마에서 집대성한 법학의 법. 예. 그리고 제일 먼저가 뭐였다고요? 신학. 그 다음이 법학. 철학은 중세시대 때 생각보다 인기가 없었어요. 왜 인기가 없었을까요? 먹고 살기 바빠서 재미없어서.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사랑이죠. 지혜는 누가 발휘하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 발휘하는 거죠. 그죠? 자, 선생님 봐봐. 중세시대 때는 인간이 뭘 생각해가지고 진리에 다가가고 이런 생각들을 안 했어요. 오로지 모든 진리는 다 누가 이제 내려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신중심의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고 사고해가지고 뭔가 진리에 접근한다거나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중세시대 때는 인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크게 두 개의 학문, 뭐랑 뭐가 발달한다고? 신학과 법학. 그건 이제 중세시대 나중에 얘기고. 자, 로마 때도 로마 건국하고 나서 오랫동안 그리스 신들을 수입해다 믿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로마 신화라고는 안 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잖아요. 그죠? 뭐 제우스가 로마로 넘어오면은 뭐라고 불려요? 유피테르 이렇게 불리죠. 네, 그런 식으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라틴어로 그리스어 신들을 바꿔서 불렀잖아요. 그러다가 자 로마가 팽창하다가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동 지역으로 쳐들어가죠. 거기서 이스라엘을 로마가 점령하죠. 그죠? 기억나요? 선생님 좀 봐. 늘어져 있어. 자, 그리고서는 여기를 점령해 놨더니 유대인들이 자기들 믿는 종교가 굉장히 좀 뭐랄까 되게 신념이 투철했죠. 로마는 지배한 지역 가면은 거기 사람들 로마 군사로 편입을 시켰단 말이에요. 자, 로마 군대에 편입이 되면 누구한테 충성해야 돼요? 로마 왕보다도 로마 황제한테 충성해야 되죠. 자,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의식이라든지 그런 세레모니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거 좋아했을까요? 거절하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자기들의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메시아를 섬기는 나라가 유대인들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로마 군에 입대하는 것도 거부하고 로마 지배에 대해서 좀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그 목숨이 여러 개가 아니죠. 그래서 로마군들이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로마군에 입대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유대교의 율법을 연구하는 그 신학자들, 자, 유대교에서 율법을 연구하는 그 신학자들을 뭐라고 하죠? 랍비라고 불러요, 랍비. 왜 나중에 너희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곱슬머리에다가 터번 같은 거 둘러쓰고 수염이나 이렇게 좀 치렁치렁한 이제 굉장히 좀 완고해 보이는 그 성경책 들고 다니는 네, 그런 그 지역 사는 사람들 그 성직자들이 있는데 유대교의 성직자들 뭐라고 한다고요? 랍비라고 불러요. 자, 이 랍비들은 그 저기 우리 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져 오는 그 구약 성경의 그 인물들 있죠. 유대인들의 조상. 네. 그리고 그 조상이 또 누구로 이어지죠? 십계명을 받아왔던 모세로 이어지죠. 그죠? 이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받아왔다는 십계명이라는 게 있죠.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랍비였어요. 이들은 오로지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주장한다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근데 봐봐. 근데 결정적으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칼을 들이미니까 일부 랍비들이 또 로마 군대의 머리를 숙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아무튼 이런 이중적인 상황이었는데, 자, 예수란 사람이 나타나죠. 자, 이 사람 본인도 유대인이었죠. 그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기적을 보이기 시작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죠. 뭐 예수가 행했던 기적 뭐가 있었어요? 오병이요, 그죠? 먼저 안진뱅이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죠. 네, 그리고 네, 진흙으로 장님 눈을 이제 바르게 해가지고 장님 눈을 뜨게 했죠. 그죠? 그죠? 네. 예수가 여러 가지 기적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얻게 되죠. 자, 그러다 결국은 이 랍비들도 예수를 싫어하고 로마인들도 예수를 싫어했죠. 그래서 예수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매달리죠.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했잖아요. 그쵸? 스파르타쿠스가 당했던 그 십자가형을 당해서 목숨을 잃죠. 자, 근데 죽은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게 되죠. 자, 그러면서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지는데 이 종교가 크리스트교죠. 우리말로는 뭐라고 불러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교 혹은 기독교라고 하죠. 자, 이거 유대교랑은 다르죠? 엄연히 다르죠. 자, 하지만 기독교가 처음에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탄압을 많이 받아요. 네. 그리고 특히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콜로세움 건설했다는 그 황제 베스파시아누스 기억나죠?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 장군으로서 막 유대인들 반란 진압하러 오고 막 이러잖아요. 기억나요? 그죠? 자, 그러다가 이 기독교에서 레전드, 좀 유명한 그 선교사들이 등장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예요? 누구? 그죠? 한때는 예수를 앞장서서 탄압했지만, 이제 말에서 떨어진 다음에 그 말에서 떨어진 순간에 그 예수의 어떤 그 강림,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목격을 했죠, 본인이. 자, 그러면서 예수를 그 전도하는 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의 제일 수제자 베드로. 자, 이런 인물들의 노력으로 기독교가 로마 전체로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로마 제국에 탄압하면 또 대표적으로 누가 떠올라요? 기독교인들을 그 원형 경기장에 사자 안에 밀어넣었던 사자부리에 네로 황제가 있었죠. 자,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제 크리스트교가 로마 전체로 퍼져나가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막센티우스랑 일전을 앞뒀을 때 굉장히 불리했죠. 자, 근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음성을 듣죠. 그리고 나서 기독교로 개종하죠. 그 방패에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카이로 문자를 새기죠. 그리고 나서 라이벌을 제거하죠. 네. 그리고 나서 자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발표해가지고
당시 로마 안에, 선생님 봐봐. 그만 좀 얘기해. 로마 안에 기독교 외에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죠. 그 수많은 종교들을 과거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기독교와 더불어서 인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 공인이란 표현은 공식 인정한 거죠. 자, 그리고 마침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당시 그 동로마를 다스리고 동방 정제를 자처하고 있던 리키니우스를 크리소폴리스라는 곳에서 제압하고 로마를 다시 재통일하죠. 그런 다음에 당시 기독교 안에서 여러 교리들이 있었잖아요. 자,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가 다르다 그랬어요? 같다고 봤죠? 삼위일체설이죠. 아타나시우스파.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하나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는 아리우스라는 선교사가 주장하는 얘기는 좀 달랐죠.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기독교의 지대한 업적을 이룬 분은 맞지만 신이 아니라고 했죠. 신은 인간, 예수는 인간이라 그랬죠. 그죠? 예수가 원래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아타나시우스족 주장인데 예수의 신성을 부정했단 말이에요. 자, 아리우스의 주장은 단성론이었죠. 이 단자는 무슨 단자예요? 복수 단수할 때 단이죠. 예수가 인성과 신성, 복수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뭐만 가지고 있다? 인성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신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단성론이라고. 자, 근데 아리우스파는 이때 니케아 공의회에서 배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아리우스파는 뭐라고 불리게 될까요? 이단, 사이비 이렇게 불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침내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제치고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로마를 대표하는 뭐가 된다? 국교가 되죠. 자, 로마의 국교가 됐다는 거는 이제 로마에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용납이 안 되게 되는 거죠. 믿는 순간은 어떻게 될까요? 사이비가 되는데 좋아요. 선생님 봐봐. 자, 많은 사람들이 이때부터를 중세의 시작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과거 고대 그리스 로마는 모든 게 다 인간 중심이었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게 발달하고 사람의 몸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이렇게 조각하거나 그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모든 것들을 다 기독교의 그 하나님이나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할 때도 신에 대한 경배, 찬양, 그리고 어떤 신성,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것들만 만들게 되고, 사람이 다 벗은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거나 조각하지를 않아요. 봐봐. 여자가 벌거벗은 이런 몸들을 조각한다든지, 남자의 성기가 들어가는 그런 것, 적나라한 것들을 조각을 해놓으면, 그걸 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한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죠? 야한 생각이라든지 좀 뭐랄까 그런 기독교에서 금기시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생각날 만한 어떤 신에게 경배를 표현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을 다 중세시대 때는 못하게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자들도 이제 옷 같은 것들로 자기 목이라든지 이런 몸이라든지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가리고 다니게 되고 이제 완전히 신중심의 사회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따지고 보면 언제부터다? 요때부터다. 그죠? 자, 그러면서 약 1000년 동안 중세가 지속된다. 네. 근대는 언제일까요? 르네상스부터를 근대의 기원이라고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르네상스라는 거는 부활이란 뜻이 있죠. 고대 그리스 로마의 부활.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 신들이 막 벌거벗은 모습도 막 이렇게 다 이제 조각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리고
그 인간에 대한 어떤 사랑에 대한 감정 이런 것도 아주 막 적나라하게 다 표현하는 그런 시기. 그 고대 문화의 다시 어떤 재탄생 부활의 시기를 근대의 시작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중세가 끝이 나고 근대가 다시 시작되는 시기. 보통 언제로 볼까요? 1789년. 네. 뭐지? 1차 산업革命. 아이고. 산업혁명 시기이기도 해요. 프랑스 혁명 때죠. 그죠? 자,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 혁명 세력들이 그 부르보 왕조를 타도하기도 하면서 제일 먼저 또 한 일이 뭘까요? 도시로 가가지고. 혁명 귀족으로 분류된 세력들도 죽이는데 봐봐. 선생님 봐봐. 귀족보다 더 위에 있던 신분들이 있어요. 중세 시대 때. 도방. 그죠? 일반 인간들과 신을 연결해주는 매개자. 누가 있었어요? 교황과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성직자들이 있었죠. 이들이 일신분으로서 세금도 안 내고, 자, 신을 빙자해가지고 온갖 그 재산 축적이라든지 불륜이라든지 안 보이는 나쁜 짓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병역도 지지 않죠. 그리고 이들은 신의 교리나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게 곧 법이었다고. 그래서 신학이 발달한 거예요. 근데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 성난 혁명군들이 제일 먼저 공격한 게 교회예요. 교회 들어가서 십자가 내리고 십자가 부셔버리고, 네. 자, 그리고 원래 그 교회에 있었던 교회 많은 그 재산들이나 이런 것들 다 가져간다고. 그리고 막 멀쩡하게 그 예배당 잘 쓰이던 곳에 소나 말 같은 거 집어넣어서 여기를 그냥 마곡간으로 써버려. 그렇게, 그렇게 교회를 욕보인단 말이에요. 프랑스 혁명. 그리고 심지어는 프랑스 혁명을 더 이제 유럽 전체로 전파시킨 사람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자, 나폴레옹이 유럽 전체를 석권하면서 자, 뭘 퍼뜨리냐면은 혁명 달력을 유럽 전체에 퍼뜨려요. 자, 우리 그동안에 그 지금도 쓰고 있는 그 달력 보면은 뭐 저 자, 그 달력들이 대부분 네이밍된 게 1월, 2월, 3월 이게 다 그 기독교적인 그 네이밍이란 말이에요. 그쵸? 이런 것들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선생님 봐봐. 나폴레옹이 만든 그 혁명, 그러니까 혁명 세력들이 만든 혁명 달력에는 일요일이 없어요. 예배 날이니까. 그죠? 일요일을 저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신성시 여기죠. 그죠? 근데 혁명 세력들이 만든 달력에는 선생님 봐봐. 그게 일요일이 있었다고요? 일요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 그쵸? 날짜가 이제 바뀌게 돼요. 날짜 체계가. 자, 일주일 개념도 없어져요. 일주일이라는 것도 기독교적인 색깔이 들어간 거죠.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 만들고 하는데 6일 걸린다면 하루 쉬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개념들을 프랑스 혁명 세력들이 없애버린다고. 자, 요거 빠르게 볼게요. 그림 보세요. 소크라테스 우리 독배 마시고 죽죠? 기억나죠? 자, 히포크라테스 하면은 뭘 떠올려야 돼요? 의학. 하나씩 쓰면서 보세요. 헤로도토스의 역사책, 역사. 이거 어느 전쟁을 묘사한 거예요? 페르시아 전쟁이죠? 투키디데스의 책도 역사라고 부르지만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 펠로도스 전쟁사. 이거는 누구랑 누구랑 싸운 거예요? 그렇죠. 그럼 페르시아 전쟁은 누구랑 누구랑 싸운 거예요? 그리스랑 페르시아랑 싸운 거죠? 자, 피타고라스 하면은 어떤 학문? 쓰면서 봐, 쓰면서. 아리스토파네스는 자, 우리 드라마 얘기했죠, 드라마. 서사시에서 서정시로, 서정시에서 합창서정시로, 합창서정시에서 드라마로 발전했다 그랬죠. 드라마에는 노래만 있는 게 아니라 배우도 있었죠. 자, 먼저는 슬픈 게 먼저인데 이 사람은 재밌는 거. 희극이죠. 희극 영어로 뭐라고 쓴다 그랬어요? 코미디라고 쓴다 그랬죠. 여기서 꼬매는 뭐라 그래서 꼬매?
변두리 시골을 뜻한다 그랬죠? 자, 아오이디아 노래하다라 그랬죠? 자, 시골에 가가지고 몰래 귀족들이나 정치가들 비판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왜 시골로 가서 노래하고 비판해? 걸리면 죽으니까, 그죠? 자, 히그. 자,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자, 엄마랑 결혼한 다음에 자기 눈 찔러서 멀게 한 자기가 스스로 정화한 오이디푸스 얘기 기억나죠? 자, 이거 뭐라고 불러요? 슬픈 거. 비극은 영어로 뭐라고 썼어요? 트레지디죠? 트라고스가 뭐였어요? 트라고스. 매 염소였죠, 염소. 아오이디아 노래하다 했죠? 자, 그래서 트레지디는 그 연극을 마친 다음에 염소를 제물로 바친다 그랬죠? 기억나요? 그 마지막에 염소를 제물로 바치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그 염소를 제물로 바치면서 대신해서 자기가 평소에 잘못했다는 거나 이런 것들 뉘우친다 그랬죠? 여기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카타르? 아스파이시스. 기억나요? 좋아. 자, 넘어가 보세요. 제논, 이 사람은 헬레니즘 시대 철학자. 자, 기둥 옆에서 금욕을 얘기했던 스토아 철학.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가 제논이에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욕구를 절제, 금해야 된다. 에피쿠로스, 이 사람은 에피쿠로스 학파죠. 정신적인 쾌락. 정신적인 쾌락은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에요. 정신적 쾌락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소극적인 쾌락이라 그랬죠. 평소에 많이 먹고, 그리고 연인들을 사랑해서 많이 사랑하고 하는 그런 성욕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 그러면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이런 것들을 소극적인 쾌락. 그리고 여기서 나왔을 도파민이 너무 많이 터지면 나중에 많이 터지다 보면은 터지는 더 큰 자극을 얻게 되죠. 근데 그 큰 자극으로도 점점 도파민이 안 터지게 되죠, 나중에.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극적으로 하자고 얘기했던 아타락시아를 얘기했죠. 스토아 철학에서는 아파테이아. 자, 밀로의 비너스, 라오콘 군상, 헬레님 시대 조각상들인데 모습이 어때요? 자, 이제 가슴이나 성기나 이런 근육이나 이런 게 다 묘사돼 있죠? 자, 이런 거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관능적. 유클리드 하면 기하학, 아르키메데스 부력을 발견한 과학자죠. 아리스타르코스 무슨 중심설? 태양 중심설. 그 첫, 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인도 지역으로까지 쳐들어가죠. 기억나죠? 코끼리 똥꼬 찌른 거? 자, 기억나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인도 지역도 정복하고 그리스 문화를 막 전파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요? 자, 근데 인도 사람들은 이 당시에 불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선생님 봐봐. 자, 불교에서 제일 신성시하는 신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죠. 그건 힌두교고, 힌두교. 자, 불교에서 제일 신성시하는 신이 누구라고? 부처님이죠. 근데 당시 인도 사람들이 감히 그 부처님을 조각할 생각을 못 했어요. 부처는 뭐니까? 그 사람들한테 신이니까. 그래서 대신에 불교를 상징하는 그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고 봤죠. 그 윤회라고 하죠. 그 윤회를 상징하는 바퀴 이런 것들만 조각을 했다고. 그리고 부처의 법을 상징하는 뭐 사자상 이런 것들만 조각을 하다가 그리스 사람들이 인도 지역으로 쳐들어와서 자기들 신을 막 조각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도 사람들도 자기들의 신인 부처님을 조각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침공 이후부터 인도에서 부처님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고요? 조각하기 시작해요. 인도 간다라 지역에서 만들어진 무슨 불상? 이거 누구 영향받은 거라고요? 그리스 사람. 특히 누구의 원정?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이후에 간다라 지역에서 만들어진 간다라 불상. 여기 보시면 근데 특이한 거는 인도 사람들 얼굴이 유럽 사람들 얼굴이랑 똑같아요? 좀 다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목구비라든지 그리고 이 머리 곱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인도 사람이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그렇지. 서양인들. 그리고 지금 이들이 입는 옷들 있죠? 네, 맞아요. 튀닉은 안에 입는 거고 그리스 사람들이 바깥에 입는 거는 그건 로마 사람들이고 그리스 사람들이 바깥에 입는 건 페플로스라는 옷인데 뭐 같아요. 토가랑 같은 성격인 옷이에요. 그리스어로는 페플로스라고 하는데 자 옷도 다 이게 그리스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스 사람들 조각상을 보고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부처님이지만 그리스인들의 얼굴을 하고 있는 부처인 거예요. 네. 자 이게 간다라 불상이에요. 자, 로마의 법률, 로마는 실용적인 문화, 특히 법률이 발달했다 그랬죠? 실규법에서 시민법으로, 시민법이 뭘로? 만민법으로 제국 전체에 적용이 된다. 그리고 그 만민법을 글로써 잘 집대성한 사람이 동로마의 황제였던 누구? 유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예요. 로마는 로마 넓은 제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길을 깔았다 그랬죠? 로마 전 지역을 연결하는 길, 아피아가도. 네. 로마 전체를 8만 킬로를 연결했다고 그랬어요, 길로. 이 길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그랬죠? 여행 가면 있습니다. 자, 로마는 또 그리고 이 수도시설이 발달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공중목욕탕을 이제 만들어서 로마 사람들은 목욕을 자주 했는데 위생적이었겠죠? 왜 위생적이지 않아요? 이 시대, 같은 시대 때 목욕탕을 만들어서 쓰는 민족들이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로마 공중목욕탕과 더불어서 같이 기억해야 되는 거 모두 있었다고요? 수세식? 화장실도 있었다 그랬죠? 이 시대 때 사용하는 비데도 있었다 그랬죠? 그쵸? 자, 어떤 비데였을까요? 얘기했죠, 저번에. 자, 선생님 봐봐. 봐봐. 나무 막대기에다가 솜을 껴가지고 닦았다 그랬죠? 그리고 화장실 가면은 물이 막 이렇게 흘러간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거 닦은 저기 뭐야, 여기 닦은 다음에 물에다 이렇게 부가부가 한다 그랬죠? 그 물은 이제, 저, 다른 곳으로 이제 배수가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에 또 화장실 들어오는, 선생님 봐봐. 다음에 화장실 들어온 사람 있으면 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네. 그 손 씻어가지고 또 닦는다 그랬죠? 네. 자, 이게 그 유명한 로마의 수도교예요. 뭐라고요? 수도교. 네. 아퀴덕트라고 불러요. 수도교. 뭐라고요? 아퀴덕트. EA. 자, 여기 보면 이거 뭐죠? 아치죠? 이 위로 물이 다니는 거예요. 이 위로. 어. 이게 경사가 몇 프로라고요? 0. 저 경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자, 그리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 맨 위로는 물이 다니고 요 가운데로는 누가 다닐까? 여기로는 사람이 다니는. 근데 사람이 다니는 길은 있는 수도교가 있고 없는 수도교가 있는데 이 위로는 무조건 뭐가 다닌다고요? 물이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저 강에서 물을 도시로 끌어오는 시설이에요. 자, 콘스탄티누스가 막센티우스를 이긴 다음에 로마에다 건설했던 개선문. 자, 그리고 로마 가면 너희 꼭 가볼 곳이에요. 자, 여러 신들을 모셔놓은 판테온. 여기 보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죠. 이 구멍을 뭐라고 하냐면 오큘러스라고 불러요. 자, 이거 좋은 지적인데 이 오큘러스가 눈이란 뜻이거든요. 사람 눈. 자, 어, 이게 이제 종교적인 의미가 좀 있어요. 여기서 뭐 제사를 지내거나 할 때 연기 같은 것들을 위로 피워 올리기 위한 그런 의식 차원에도 있었고, 그리고 봐봐, 이게 좀 과학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너희 유럽 여행 가본 사람 있어요? 유럽 가보면, 자, 유럽은 날씨가 우리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유럽도 있는데 좀 덜 뚜렷해요. 그치? 근데 봄, 가을도 물론 있는데 봄, 가을이 좀 짧아요. 그리고 여름, 겨울인데 대체로 여름, 겨울이 좀 나눠져 있지만 또 비 오는 시기는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기, 건기 이런 거 들어봤어요? 유럽은 그게 좀 있는데 예. 자, 비가 오는 우기 때는 비가 막 폭우가 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 분무기 알죠? 칙칙 뿌리는 거. 그거 뿌리면은 막 물이 막 한 번에 흠빡 젖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흙 뿌리듯이 설설 스며들듯이 젖죠. 자, 그런 분무기로 뿌린 것 같은 그런 비가 하루 종일 내려요. 우기 걸리면은. 선생님 유럽 여행 갔을 때 23일 가는데 15일 동안 우기라 가지고 그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 비가. 뭔가 우산 갖고 다니기도 애매하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다니다 보면 다니다 보면 신발이 다 젖어요. 네. 양말 앞도 젖어요. 최악이에요, 최악. 자, 근데 아무튼 유럽은 그런 비가 많이 내린다 그랬죠. 그 비가 일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애매한 그 비가 약간은 들어오는데 여기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제사를 지낸다거나 여기는 안에는 온도가 뜨겁게 따뜻하겠죠. 안에 상승 기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옅은 비 정도는 막아줘요. 네. 그걸 감안해가지고 설계를 한 거예요. 근데 비가 만약에 조금 세게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래 그 떨어지는 물들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수구가 있어요. 숟갈. 왜? 자, 이걸 오큘러스라고 선생님 봐봐. 그리고 자, 우리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아치에서 제일 무게중심 많이 받는 거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키스톤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 오큘러스 부분이 원래 키스톤 부분인데 이걸 지금 쑥 뺀 거죠. 그죠? 근데 이거 어떻게 버틸까요? 자, 이게 이중아치라고 해서 요렇게도 아치 형태예요. 그렇게 되면 힘이 덜. 네, 요렇게도 아치 형태여가지고 요게 무너지지 않게끔 아무튼 당시 로마 시대 그 건축가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라. 그리고 요 재료가 되게 튼튼하거든요. 이게 2000년도 더 된 거예요. 자, 이 재료가 뭘까요? 티타늄? 제가 콘크리트라고 들어봤어요? 어? 근데 콘크리트는 요즘 만들어진 그 시멘트 이런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당시 때 만들어진 콘크리트는 화산재로 만든 콘크리트예요. 이 화산재를 로마로 가져와가지고, 자, 물이랑 뭐 진흙이나 점토 이런 것들을 배합해서 만든 로마의 콘크리트. 이 콘크리트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화산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테온에 만신전이라고 그랬죠. 여러 신들이 모셔져 있는데,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도 있어요. 자, 누가 있다 그랬죠? 르네상스의 화가 라파엘로와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 이탈리아 초대 국왕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의 무덤이 있다. 자, 그리고 베르길리우스는 뭘 쓴 사람이에요? 아이네이스. 리비우스 못 쓴 사람이에요? 로마서.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타키투스 천동설 주장했던 사람 프톨레 마이오스. 자, 그리고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곡물. 자, 밀이 있고 그다음 많이 재배했던 작물로 포도나 올리브가 있다. 올리브는 짜가지고 기름도 썼다 그랬죠? 자, 로마 귀족들이 살았던 건물 도무스라고 부르는 고급 주택이에요. 도무스란 말 자체가 집이란 뜻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로마가 자랑하는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만든 귀족들의 저택이었다.
그죠? 자, 근데 반면에 여러 사람들이 사는, 평민들이 사는, 좀 하층민들이 사는 공동주택도 있었는데 이거를 인슐라라고 불러요. 진짜. 그쵸? 자, 이거는 모래나 흙을 섞어서 만든 재료라 가지고 이게 잘 어떻게 됐을까요? 잘 무너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래요. 공동주택. 인슐라. 인슐라라는 말은 섬이란 뜻이에요. 외딴 섬. 따로 떨어져 있는 섬 이런 뜻인데 페닌슐라라고 들어봤어요? 반도죠, 반도. 네. 인슐라. 아무래도 좀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공동주택에 같이 살았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게르만족의 이동 배울 거예요.